안녕하세요, 꽃쟁입니다. 오늘은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흥미로운 레이디버그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저는 생물학과 법의학 전공으로 범죄 심리학, 생물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아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답니다. 나중에는 범죄 생물 심리학이나 뇌신경 인지 발달학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오늘 알아볼 애니어그램이란 9가지로 나눈 성격 유형과 그 유형 간의 연결된 모습을 도형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건 구라는 뜻의 그리스어 애니어와 그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그라모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각 사람의 내면에는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로 취하는 유형이 따로 있을 뿐이죠. 그러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어떤 유형이니? 어떨 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의 주제는 마리네트 반 학생들로 알아보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입니다. 대상은 마리네트, 아드리앙, 알리아, 니노, 클로이, 사브리나, 킴, 막스, 나타니엘, 이반, 밀렌, 알릭스, 로즈, 쥘레카, 라일라로 총 15명입니다. 9개의 유형을 알아보면서 누가 속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1번 유형입니다. 정의로운 성격의 1번 유형에는 밀렌이 속합니다. 1번 유형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호리피케이터에서 그렇게 창피를 준 클로이인데도 절망곰에서 클로이도 좋은 아이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버서에서는 시청 앞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옳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다만 1번 유형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쉽게 비판적이 될 수 있죠. 밀렌은 카멜레온에서 마리네트가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 마리네트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죠. 1번 유형의 경우 내면에 혹은 자신을 향한 분노를 잘 억제한다면 분별력 있는 도덕적인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에는 바로 마리네트와 사브리나가 속합니다. 2번 유형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감정적인 교류를 잘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죠. 마리네트가 남을 도와주는 장면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다만 2번 유형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도와주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리네트의 대표적인 성격이죠. 노라고 쉽게 거절을 못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사브리나의 경우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 캐릭터입니다. 클로이에게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죠. 이번 유형은 감성적이 되기 쉽고 아첨을 해서 타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남들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많은 불안감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3번 유형에는 알리아와 클로이가 속합니다. 알리아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레이디버그가 나타난 바로 그날 블로그까지 만들 정도로 일의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이처럼 3번 유형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야망이 있어서 일을 잘 계획하고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유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준 사람들이죠. 알리아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면서 마리네트에게 좋은 충고와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입니다. 클로이의 경우는 자신의 잠재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치가 없으며 타고난 재능이 없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왜곡되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많은 신경을 쓰죠. 알리아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면 클로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성에 의존하면서 두려움을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캐릭터인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지 참 기대가 되네요. 4번 유형입니다. 나타니엘과 쥘레카. 나타니엘과 쥘레카는 거의 대사가 없을 정도로 조용히 교실 뒷줄에 앉아있는 캐릭터들인데요. 이들은 낭만적이고 내향적인 유형으로 자신의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남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잘 보여주지 않아 때로는 쉽게 우울해지거나 자의식 과잉이 나타나기도 하죠. 대신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이고 내면적 에너지를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타니엘은 시간도 주로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앞에서 보내면서 그림 그리는 것에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는 거대한 무언가 들고 가기로 했죠. 쥘레카는 일렉 기타를 연주하면서 미스터 피존에서 보면 만들기에도 나름 소질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 유형을 알아볼까요? 5번 유형에는 바로 막스가 속하죠. 막스는 언제나 수학 공식에 대입해 상황을 바라보고 확률을 계산하면서 인공지능 로봇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5번 유형은 집중력이 강하고 통찰력이 있으면서 호기심도 많아 복잡한 생각도 쉽게 해내는 탐구적인 사람들입니다. 막스는 자신이 몰두했던 일, 바로 게임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매우 분노합니다. 이처럼 5번 유형은 내재적인 긴장이 많고 하나에 몰입할 수 있지만 때로는 괴팍하거나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을 탐구하면서 조금 더 멀리 또는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여기에는 이반과 아드리안이 속해 있습니다. 6번 유형은 안전을 추구하는 충실한 유형으로 책임감이 강하면서 성실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심성이 많고 유유부단해서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불안과 의심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반항적인 모습으로 불안에 대처하기도 합니다. 이반의 경우에는 불안감에 대해 반항적인 모습으로 표출하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과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반도 책임감이 강하고 특히 호리피케이터에서 밀렌이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 잘 감싸주죠. 이렇게 6번 유형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잘 감싸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드리앙은 사진 촬영, 펜싱, 농구, 암벽 등반, 중국어, 모스부호, 피아노와 신디사이저, 드럼 등 성실한 성격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매번 노력하죠. 아드리앙은 부드러운 성격으로 마리네트를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외로움에 이미 익숙해진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왜곡된 확신에 대한 집착이 블랙캣의 모습일 때 나타납니다. 레이디버그의 믿음에 대해 집착하고 사랑을 갈구하죠. 파괴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6번 유형 아드리앙이 선택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겠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7번 유형에는 알릭스와 킴이 속합니다. 알릭스는 유쾌하고 즉흥적인 성격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광적인 도피로 왜곡된 현상이죠. 많은 생각을 통해 움직이기보단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킴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에너지가 넘치지만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해서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넘치는 에너지로 생산적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에 집중한다면 성취 동기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유형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라일라와 니노가 8번 유형입니다. 먼저 니노는 아드리앙의 생일에 가브리엘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서라도 아드리앙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8번 유형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에 도전하여 극복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호리피케이터에서는 영화를 감독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도 하죠. 니노는 알리아를 만나고 영웅으로 활약하면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라일라는 첫 등장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꾸며내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마리네트에게 협박을 하는 등 극단적인 8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정도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8번은 자신감이 넘치고 임기응변에 능하면서 결단력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잘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환경을 자신이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협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9번 유형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캐릭터가 있죠? 네, 바로 로즈가 9번 유형입니다. 9번 유형은 느긋하지만 친절해서 남들을 잘 수용하고 도와줍니다. 로즈는 사랑이 넘치는 캐릭터로 친구들을 잘 도와주죠. 자신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도 좀비주에서 클로이를 구하러 뛰어나가기도 하죠. 갈등 상황을 싫어하고 자신이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선 수용하거나 문제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원만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만 이런 수동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과 갈등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하죠. 하지만 9번 유형은 어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갈등을 치유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애니어그램 유형과 그 유형에 속하는 마리네트 반 학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9가지 유형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유형을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기준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는 다른 유형인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가 직접 설문이나 상담을 통해 나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애니어그램은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애니어그램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국적이나 나이를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듯이 애니어그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은 우리가 모두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유형이 자신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가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형이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유형들을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습관, 반응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에서 조금 더 심층적인 날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그럼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